자, 2026년 3월 11일입니다. 오늘 한국 귀금속 시장, 특히 금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만 짚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금 시세가 어떤지 딱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엔 은행 가격이랑 실제 우리가 금은방에서 살 때 가격, 이게 왜 다른지 그 숨겨진 비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금값은 왜 오르내리는 건지 그 4가지 핵심 동력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명확한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숫자들부터 한번 보시죠. 보세요. 0.85% 상승.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금시장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KB국민은행 24K 금 가격이 3월 10일 하루 만에 이만큼 오른 겁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게 보입니다. 국내 금값이 왜 올랐을까요? 단순히 국저 금값이 0.8% 올라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달러 환율이 1,473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국제 금값 상승에다가 원화 약세까지 더해져서 국내 금값이 더 크게 오르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행에서 발표하는 이 가격, 이게 정말 우리가 금을 살 때 내는 돈일까요? 천만에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실물금을 살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숨어 있는지 그 프리미엄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국 금시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돈이라는 단위죠. 한 돈, 두 돈 할 때 그 돈입니다. 정확히 3.75g인데요. 우리가 금은방 가서 금 살 때는 다 이 돈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보세요. 은행 가격을 돈으로 환산하면 92만 1,085원인데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서 살 때 가격은 무려 107만 7천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바로 이 가격 차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매 프리미엄 혹은 수수료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금을 팔 때는 어떨까요?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은행 기준가보다 훨씬 싼 87만 8천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하는 거죠. 이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 이걸 매수 매도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질적인 거래 비용입니다. 계산해보면요. 이게 무려 17.04%나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물 금을 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마이너스 17.04%에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수익을 내려면 일단 이 17%가 넘는 비용을 다 메우고 그 이상으로 금값이 올라야만 한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혹시 은은 좀 다를까 싶으시죠? 와, 은은 더합니다. 프리미엄이 무려 31.4%예요. 이건 뭐 금보다 훨씬 더하죠. 은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 문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겠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내리고 프리미엄은 또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이 금값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 근본적인 힘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4가지 핵심 동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금값은요, 이 4가지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달러 가치.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보통 오르죠. 둘째, 금리. 금리가 낮으면 이자 없는 금의 매력이 올라가고요.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같은 불안 일이 터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립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바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원화 가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국내 수요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 4개가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 연준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가 별로 안 붙으니까 차라리 이자는 없지만 안전한 금을 가지고 있자는 심리가 강해지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기회비용이 낮아진다고 하는 거고요. 금의 매력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딱 오늘 3월 11일 하루만 놓고 보는 단기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관망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값이 꽤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잠시 옆으로 움직이면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만약 단기 투자를 꼭 해야겠다면 절대 금은방 가서 실물금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비싼 프리미엄 때문에요. 대신 KRX 금시장이나 금 ETF처럼 수수료가 싼 상품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구체적인 가격대를 제시해드리자면 1돈 기준으로 91만 8천 원에서 92만 1천 원 사이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91만 2천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을 알아보죠.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하루 시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서 변동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오르내림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금의 가치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될 거고, 그럴 때마다 금은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전략이 명확해야 합니다. 금값이 떨어질 때, 예를 들어 1돈에 91만 원에서 92만 원 근처로 내려올 때마다 꾸준히 분할해서 사모으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올라서 전체 자산에서 금 비중이 너무 커지면 일부 팔아서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도 필요하고요. 물론 갑자기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진다거나 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지는 건 리스크 요인이니 항상 주시해야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단기, 장기 전략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딱 하나의 최종 결론은 과연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은 실물 금을 쫓아가며 비싸게 사기보다는 시장 가격 근처에서 차분히 지켜보거나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냐? 지금 당장 실물 금을 사기엔 그 프리미엄, 즉 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혹시 금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그 비용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보통 사람들 심리가 어떻습니까? 금값 오른다는 뉴스 나오면 막 따라서 사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했듯이 그놈의 소매 프리미엄이라는 구조적인 비용 때문에 설령 금값 방향을 정확히 맞췄다고 해도 내 수익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은 2026년 3월 11일 기준으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드리는 차원이지 절대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라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472.17, 이게 바로 얼마 전 달러 대비 원화 실시간 환율입니다. 정말 아찔한 숫자죠. 지금 외환 시장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도대체 왜 원화가 이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대한 힘들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미국 달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로화, 그리고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원화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달러가 강한 것도 있지만 우리 원화 자체가 지금 힘이 약해졌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아주 좀 무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장 마감 가격만 보면 좀 진정됐나 싶었거든요. 146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실시간 가격이 다시 1470원대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은 여전히 원화는 더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폭풍전야, 잠깐의 숨고르기였던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복잡한 상황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힘이 서로 얽혀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막강한 미국 달러와 연준의 움직임. 둘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은행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예기치 못한 파도.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첫 번째, 바로 달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냥 딱 봐도 차이가 크죠?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에 돈을 넣고 싶지 않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돈이 자연스럽게 원화에서 달러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환율을 잡으려고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간 지금도 힘든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환율이 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이 말은 뭐냐면 방금 보셨던 그 불리한 금리 차이가 당분간은 계속될 거란 뜻입니다. 자, 25%. 이 숫자가 뭘까요? 이게 얼마 전 중동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폭등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유가가 뛰어버리면 달러가 엄청나게 필요해지겠죠. 이런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고스란히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험난한 파도가 언제쯤 잠잠해질지 단기 그리고 중기적인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은요, 1460원 선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방어전이 될 겁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유가나 다른 외부 뉴스 하나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고요. 좀 더 길게 몇 달을 내다봐도 예전처럼 안정적인 환율로 금방 돌아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높은 변동성입니다. 1400원대 후반에서 계속 출렁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가 4가지 경우로 나눠서 아주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외환 거래를 하시는 트레이더분들, 지금은 어디로 튈 거다, 이렇게 방향성에 올인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특정 가격대를 정해놓고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465원 근처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고, 반대로 1478원이나 1480원 근처까지 올라가면 일부 이익을 챙기는 식으로요. 핵심은 몰빵이 아니라 분할입니다. 이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요. 자, 다음은 수출 기업입니다. 솔직히 환율이 높으니까 좋으시죠? 달러 벌어와서 원화로 바꾸면 이익이 크니까요.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이럴 땐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오를 거야 하고 기다리다가 확 꺾이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1470원이 넘는 지금 같은 좋은 가격에서 예상 매출의 한 40에서 60% 정도는 미리 환율을 고정시켜 놓는 해칭을 하는 겁니다. 수익의 일부는 안전하게 확보하고 나머지는 혹시 모를 추가 상승을 위해 열어두는 거죠. 이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수입 기업들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비싼 값의 물건을 사와야 하는데 환율까지 높으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입 기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더 오르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결제해야 할 돈의 절반 이상은 지금이라도 미리 사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환율이 아주 잠깐이라도 좀 내려올 때마다 틈틈이 쪼개서 사두는 거죠. 여기서 목표는 가장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가격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개인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해외여행 가셔야 하는 분, 유학 간 자녀에게 송금해야 하는 분들, 지금 환율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닥을 잡으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신도 몰라요. 대신에 필요한 돈을 한 번에 다 바꾸지 마시고 두세 번에 나눠서 환전하는 겁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은 지금 바로 바꾸고요. 나머지는 며칠이나 몇 주 간격을 두고 또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의 평균 환전 가격, 즉 평단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네, 결국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려 애쓸 때가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도 괜찮도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과연 안정적인 통화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